자, 게르만족의 이동으로 서로마가 망했죠. 그죠? 서로마가 망하고 나서 여러 게르만족들이 이 로마 땅에다가 막 여러 나라들을 세웠어요. 그죠? 네. 자, 우리 몇몇 나라만 좀 기억해 보면 이 스페인 지역에는 무슨 왕국이 세워졌죠? 네, 고트족, 서고트족이 세운 서고트 왕국이 세워졌고, 이 북아프리카, 옛날 카르타고 요 지역에는 반달 왕국이 세워졌죠. 이 반달족들은 뭐, 뭐만 보면 어떻게 해버린다 그랬어요, 다. 다 부셔버리고 파괴해버린다 그랬죠? 그리고 혹은 또 뭘 한다 그랬죠, 막? 낙서한다 그랬죠? 그래서 20세기에 우리 너희 미켈란젤로라는 화가 들어봤어요? 미켈란젤로는 조각가로 더 유명하죠? 자, 미켈란젤로가 그 죽어가는 그 자기 아들 예수를 보고 이렇게 슬퍼하고 있는 그 마리아. 네. 네, 성모 마리아. 그죠? 성모 마리아와 예수를 조각해서 만든 조각상이 있는데 이 조각상 피에타라고 하는 거 들어봤어요? 네, 뭐. 아무튼 근데 이 조각상이 저 이탈리아에 보관이 돼 있었는데 이 반달리즘을 신봉한다는 예술가 한 명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 피에타 그 귀한 조각상을 훔쳐요. 자, 훔친 다음에 거기다 어떻게 했을까요? 낙서하고 이걸 부셔놨어요. 이게 반달리즘이에요. 그래서 지금 복원이 되기는 일부 복원이 됐는데 여전히 그 파괴된 흔적이 좀 남아 있다 그래요. 자, 그리고 이 이탈리아 지역은 혹시 기억나나? 여기 누가 지배했는지? 여기를 롬바르드족이 지배를 하죠. 그래서 여기 롬바르드 왕국이 세워지는데 그래서 지금도 이탈리아 북부 지역을 롬바르디 혹은 롬바르디아라고 불러요. 예. 과거 게르만족 중에서 롬바르드족이 이탈리아를 점령했기 때문에 예, 그렇게 불리는 지명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버건디 와인 색깔 얘기했죠. 예, 프랑스의 한 또 큰 주, 예, 부르군드 왕국. 이거 부르군드를 영어로 쓰면 버건디 이렇게 쓴다 그랬죠? 음. 자, 그리고 우리 라인강 동쪽 그리고 벨기에 네덜란드 지역에 살다가 네, 그 로마 사람들한테 많이 동화가 돼가지고 로마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던 그러다가 이 로마가 훈족이랑 일전을 벌일 때 로마 편을 들어가지고 그 로마의 전술이나 이런 것들을 잘 배웠던 프랑크족이 있죠, 그죠? 자, 이 프랑크족이 로마가 점점 힘이 빠져가자 이 갈리아 지역을 다 차지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이 프랑크 이름을 따가지고 프랑키아로 불리다가 나중에 뭐가 됐다고 오늘날에 프랑스가 됐다 그랬죠. 프랑크 왕국. 자, 그 프랑크 왕국이 소로마가 망한 다음에 어, 다른 게르만족들에 비해서 로마 문화를 잘 흡수하고 자, 이 뿌리를 내릴 수 있었던 이유는 제일 먼저 뭘로 개종했어요? 기독교로 개종을 해요. 우리 여기서 말하는 기독교는 아타나시우스라는 선교사가 얘기한 기독교죠. 아타나시우스파 기독교는 대표적인 교리 우리 하나 배운 거 뭐죠? 삼, 성부, 성자, 성령, 그죠? 세 가지가 하나다. 자, 이 기독교로 가장 먼저 개종을 해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여기서 세례받은 사람 있어요? 네. 그래요. 네. 태어나자마자 부모님이 보통 기독교 열심히 믿으시면 태어나자마자 뭐 유아 세례 받는 경우도 있고, 네. 그리고 성인 돼가지고 이제 어떤 성당이나 이런 데서 세례 받는 경우들이 있죠. 보통 세례는 뭐를 동반해요? 뭘 뿌려주죠? 물 뿌려주죠, 물. 네. 성수를 뿌려주죠. 네. 이렇게 그 물을 뿌리는 의식이나 세례를 강조하는 교파를 베프티즘이라고 불러요. 자, 이 베프티즘은 그 우리 기독교에도 장로교, 감리교, 뭐 침례교 여러 교파가 있죠.
이게 심리학이에요. 심지어는 어떤 선생님이 예전에 그 뭐 이제 그 지나가다가 본 건데 저 수영장 같은 거 이렇게 대여해가지고 거기 목사님이 들어가신 다음에 거기 신도들을 이제 그 물에다 빠뜨려 놓고 이렇게 뉘어놓고 세례한다고 하는 그런 교파도 있더라고요. 자, 아무튼 당시 프랑크족의 리더였던 클로비스가 자기 아내 클로틸다의 영향으로 가장 먼저 다른 게르만족들에 비해서 기독교로 개종을 해요. 자, 그러면서 당시 게르만족 안에서도 로마랑 이렇게 저렇게 붙어 살면서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네. 자, 이제 가장 먼저 개종한 이 프랑크 왕국이 클로비스 때부터 점점 이 갈리아 지역 주민들의 어떤 지지를 받으면서 이 지역에서 뿌리를 내리기 시작을 해요. 네. 자, 이게 이제 우리 배울 프랑크 왕국이에요. 무슨 왕국? 자, 프랑크 왕국의 시조는 저번 시간에 잠깐 지나가다 말씀드렸는데, 어, 자, 메로베우스라는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 자기를 스스로 뭐라고 불렀다 그랬죠? 바다신의, 그쵸. 수손이라고 스스로를 자처했다 그랬죠? 자, 이 메로베우스를 시조로 해서 그 메로베우스의 아들, 힐, 힐데리히. 굉장히 그 여자를 좋아해가지고 같은 부족 안에서 막 그 다른 부족장의 여자를 막 힐데리가 뺏기도 하고 해가지고 잠시 그 프랑크족에서 쫓겨나기도 했었는데 워낙 탁월한 리더십이랑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 다시 프랑크족의 리더로 추대된 다음에 자, 이 프랑크족이 갈리아 지역을 점령하는데 큰 공을 세운 사람이 힐데리. 그리고 그 아들이 우리 방금 본 클로비스. 자, 이 클로비스는 세례를 받으면서 기독교로 개종했죠. 자, 이 메로베우스를 시조로 하는 프랑크 왕국의 이 왕조를 메로베우스 왕조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한반도에도 우리 신라가 있었고 고려가 있었고 조선이 있었고 여러 왕조가 있잖아요. 그죠? 자, 우리 저 고려는 임금님들의 성씨가 뭐였어요? 왕씨였죠. 그쵸? 왕씨의 고려죠. 그죠? 조선은 이씨의 조선이죠. 그죠? 자, 그런 것처럼 프랑크 왕국, 메로베우스의 프랑크 왕국이 등장하고 이제 나중에 그 카롤루스 가문의 또 프랑크 왕국이 등장을 해요. 그거 헷갈리지 말고 알아두세요. 자, 이렇게 해서 가장 기독교 세계에서 먼저 인정을 받고 갈리아 지역을 이제 잘 지배하게 된 게 프랑크 왕국의 메로베우스 왕조. 자, 그러다가 클로비스 대에서 몇 대 더 지나가서 실데리히 3세가 즉위를 해요. 자, 근데 왕으로서 무능력했고 오히려 요 실데리 3세 때는 자, 이 실데리 자 메로베우스 왕조의 신하였던 카롤루스 마르텔이라는 인물이 실권자로 등장을 해요. 우리 지금 대통령 아래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국무? 총리죠. 그죠? 그리고 조선시대 때는 뭐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이런 사람들이 높은 사람들이죠. 신하들. 자, 그렇게 높은 신하들을 보통 두 글자로 뭐라고 불러요? 정도정 같은 사람들. 제, 재상이라고 부르죠. 자, 당시 메로베우스 왕조의 재상이 카롤루스 마르텔이었는데 이 당시에 이 메로베우스 왕조에서는 재상같이 이렇게 높은 신하들을 궁제라고 불렀어요. 뭐라고 불렀다고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왕은 아니고 메로베우스 가문의 신하였어요. 근데 힐데리 3세가 무능력했고 잘 나라를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이 카롤루스 마르텔이 사실상 이제 왕 노릇을 하고 거의 왕위를 찬탈하기 직전까지 가요. 자, 그 카롤루스 마르텔은 그 왕위를 노린 그 역적이기도 했지만 굉장히 뭐랄까 정치력이 탁월했어요. 자, 요 사람이에요. 메로베우스 왕조의 뭐였다고요? 재상 동제였어요. 네.
당시 이게 이제 프랑크 왕국의 영역인데 지금으로 치면은 여기 뭐 프랑스 그리고 독일의 일부, 이탈리아 일부까지 차지하는 굉장히 큰 영토를 가지고 있었는데 자, 이 당시 위기였던 것이 자, 요 지역에서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세력들이 와요. 여기 지금 주로 잘려 있지만 여기 어느 나라예요? 스 스페인이죠. 그죠? 에스파냐. 자, 이 지역 원래 게르만족 중에서 어느 왕국이 지배하고 있었어요? 서고트 왕국이 여기 지배하고 있었죠. 그런데 서고트 왕국이 어떤 세력에게 공격을 받아서 멸망을 해요. 맞아요. 여기를 이슬람 국가가 장악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북아프리카까지. 이때 요 이베리아 반도, 그러니까 스페인까지 점령하고 있던 이슬람 왕조가 우마이야 왕조예요. 예전에 선생님 세계사 교과서에서 배울 때는 옴미야드 왕조라고 배웠거든요. 근데 이게 좀 표기가 맞지 않다 그래가지고 너희들 배울 세계사 교과서에는 다 우마이야 왕조라고 나와요. 자, 그래서 요 지역은 지금 유럽이면서도 이슬람 지배를 받게 된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웨스트 고트라고 나와 있는데 요거는 이제 나중에 멸망을 당하고 서고트족들은 자, 요 지역에 이베리아 반도와 프랑스 사이에 요 산맥이 하나 있거든요. 이 산맥이 혹시 무슨 산맥인지 아나요? 피 피레 시레네 산맥이에요. 자, 우리 한니발 기억나요? 코끼리? 한니발이 코끼리 부대 이끌고 알프스 전에 먼저 넘었던 험준한 산맥 어떤 산맥? 피레네 산맥이에요. 자, 요 산맥을 넘어가지고 이슬람 군대가 지금 유럽까지 쳐들어온 거예요. 자, 유럽인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쇼크였어요. 자, 뭐, 이 사람들은 종교를 봐야 뭐 유대교, 그리고 이제 기독교, 그거 아니면은 저 동로마 제국의 그 그리스 정교. 자, 이런, 아무튼 다 기독교 계열의 종교들만 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자, 전혀 다른 신을 모시는 완전히 이들 입장에서는 머리에 뿔만 안 달렸지? 악마 같은 악마, 사탄, 이단 같은 애들이 지금 넘어온 거예요. 그리고는 한 손에는 자기들 그 알라가 계시를 내렸다는 그 코란이라는 걔네 그 경전을 들고 오고 자, 오히려 이 유럽 사람들을 지배한 다음에 이 이슬람을 강제로 믿게 하는 거예요. 자, 이 악의 세력과 이제 프랑크 왕국이 한판 전투를 벌여요. 자, 이 전투가 트루와 푸아티에라는 프랑스 도시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전투를 무슨 전투라고 한다? 투르 푸아티에 전투라고. 732년. 자, 이슬람 군대가 서구트 왕국까지 멸망시키고 자, 승승장구하면서 넘어왔는데 너무 방심을 했어요. 자, 근데 반면에 프랑크 왕국은 이 이슬람 세력에 대해서 진짜 잔뜩 긴장을 하고 당시 프랑크 왕국의 최고 책임자였던 이 사람 카룰루스 마르텔이 직접 진두지휘를 해가지고 자, 여기 보면은 막 칼 들고 막 지금 방패도 들고 막 싸우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이슬람 군대를 직접 나서서 무찌르는 바람에 여기서 이슬람 군대가 격퇴돼서 다시 피레네 남쪽으로 후퇴를 하게 된다. 자, 그렇게 해서 이 프랑크 왕국은 이슬람 세계가 유럽 쪽으로 진출하는 것을 막게 돼요. 자, 그래서 이 프랑크 왕국의 별명이 이렇게 붙어요. 자, 유럽의 방파제라는 별명이죠. 방파제 뭔지 알아요? 그죠. 바닷가에서 막 파도 칠 때 파도 막아주는 그 돌멩이들 있죠. 큰 돌들, 바닷가 가면은. 자, 이 방파제는 어떤 파도로부터의 방파제예요. 그쵸. 이슬람교라는 파도로부터의 방파제 역할을 했다. 만약에 이때 이슬람이 이겼다면 우리 지금 이런 옷을 안 입고 있을지도 몰라요. 지금 이게 다 어디 코스튬이에요? 영국이나 그렇죠. 영국, 뭐 유럽, 그리고 미국 이런 데서 그 만들어낸 어떤 그런 의복 클로스잖아요. 양식이잖아요. 그런데 이때 만약에 이슬람이 이겼다면은 지금 우리 뭐 터번을 두르거나 네, 이렇게 이슬람식으로 옷을 입었을지도 모르겠죠. 자, 여기 마침 또 그 지도 나온 김에 한번 쭉 보세요.
자, 우리 잉글랜드는 앵글로 색슨족 기억나죠? 앵글로 색슨족 침략 받은 다음에 자, 여기 원래 살던 사람들이 브리튼족이었죠. 기억나요? 영국을 지금도 그레이트 브리튼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브리튼족이 여기 산골짜기로 숨어 들어갔다 그랬죠. 자, 이들을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왜? 웨일스. 브리튼족은 여기 있던 브리튼족은 다 섬멸이 됩니다. 이제 나중에. 자, 그리고 여기 가장 넓은 땅. 요 가운데 땅에는 앵글로족에서 앵글 따가지고 앵글로족의 랜드 해서 무슨 랜드? 잉글랜드가 여기에 수립이 되고요. 그리고 요 북쪽에는 산악지대인데 여기 피크족들이 많이 살았다 그랬죠. 스코틀랜드. 여기 딸렸지만 섬이 있죠. 얘네들이 모시는 여신이 아이레네라 가지고 아이레네 그 아이레네를 따와가지고 무슨 랜드? 아이레네. 잉글랜드 수도가 어디죠? 런던이죠. 뭐, 자, 스코틀랜드 수도는 뭐 에딘버러. 네. 아일랜드 수도는 더블. 웨일스 수도는 이렇게 부르죠. 자, 여기 파리를 관통한 이 강 무슨 강일까요? 세느강. 들어봤죠? 파리 여행 가면 이제 나중에 세느강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세느강은 진짜 거의 그 강폭이 넓지가 않아요. 그래서 혹시 가보신 분 있나요, 파리? 네. 거기 가면 한 양재천 정도 있죠. 수영 못해요. 수영 못하게 막혀 있어요. 수영은 그 정해진 축제 기간이나 아마 그 기간에만 할 수 있는 걸로 알아요. 자, 그리고 여기 또 이제 프랑스에서 제일 긴 강, 이 강이 루아르 강이에요.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그리고 알프스강, 알프스에서 요렇게 이제 그 지중해로 흘러 들어간 이 강이 론 강이에요. 그리고 요렇게 또 이제 그 아드리아해로 흘러 들어가는 강이 포강이에요. 포강. 이탈리아 북부로 흐르는 강. 그리고 여기 지금 나중에 요금 만들어주신 도시인데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베니스라고 나와 있죠. 영어로 베니스고 우리 이제 이탈리아어로는 베네치아라는. 그리고 여기 세르브라고 나와 있죠. 세르비아라는 나라가 있고 여기 당시에는 슬라브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무슨 족? 슬라브족들. 슬라브족은 게르만 민족보다도 하나 열등한 민족으로 유럽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었어요. 언어도 없고 주로 유목이나 사냥을 하면서 원시적인 생활을 하고 있던 하나 더 열등한 민족으로 여겨지던 게 무슨 민족? 슬라브족. 자, 그리고 여기 지금 알프스에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흘러나가는 이 강. 무슨 강이에요? 라인강. 자, 독일하면 두 강을 떠올려야 되죠. 일단은 라인강. 그리고 요렇게 흘러나가는 강. 이게 엘베강이죠. 자, 엘베강은 요 동쪽에 도시 하나가 있어요. 그쵸, 베를린 있죠. 그리고 여기 슬라브족들이 많이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지금은 어느 나라가 있죠? 폴란드가 있죠. 더 동쪽으로 가면 큰 나라 어느 나라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섹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독일어로는 뭐라고 읽어요, 이거를? 작센이라고 읽는다 그랬죠? 그래서 독일 사람들은 여기를 이제 작센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여기 지금 바바리안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를 이제 나중에 독일 사람들은 바이에른이라고 불러요. 위넨이라는 팀 들어봤어요? 네. 그리고 알프스에서 이렇게 발칸반도를 관통해가지고 흑해로 흘러 들어간 이 강이 무슨 강이에요? 다뉴브 강이죠.
자, 우리 라인강과 다뉴브강이 어느 제국의 경계였어요? 로마 제국이 게르만족과의 그 경계였죠. 그죠? 자, 근데 이 지역을 섣불리 쳐들어갔다가 옥타비아누스 부하가 세계 군단을 다 전멸당했다 그랬죠? 그리고 여기 알프스 끼고 있는 이 나라, 눈 많은 나라, 스위스가 여기 지금 있죠? 자, 이렇게 카롤루스 마르텔이 자, 이슬람 세력들을 격퇴하고 이 메로베우스 왕조에서 완전히 실권을 단단하게 장악을 해요. 자, 그리고 나서 자기 아들한테 궁제 자리를 물려주는데 그 아들이 여기 나와 있는 이 작은 사람이에요. 피피누스 3세예요. 자, 근데 요거를 영어로 쓰면 그냥 이렇게 읽어요. 핀 이렇게 읽는다고. 근데 처음부터 이제 피피누스 3세 왕은 아니었고 아직은 궁제였어요. 근데 이 피피누스 3세가 자기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허수아비 왕이었던 이 힐데리 3세를 끌어내린단 말이에요. 신하가 왕자리를 뺏은 거죠. 네. 자, 이거를 교황이 허락을 만약에 안 해주면 인정이 안 되는데 피피누스 3세, 피핀이 처음 이제 교황을 잘 구슬러요. 교황에게 여러 가지 선물도 바치고 뭐 여러 가지 교황에게 좋아할 만한 일들을 하면서 교회도 만들어주고 이래서 교황이 자기 그 피피누스 3세가 힐데리로부터 찬탈하는 거를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프랑크 왕국의 왕조가 마치 왕씨의 고려에서 이씨의 조선으로 바뀌듯이 바뀐단 말이에요. 자, 이 피핀의 성은 자기 아버지를 따서 뭐였어요? 카롤루스였죠. 자, 카롤루스 왕조가 열려요. 여전히 무슨 왕국이에요? 프랑크 왕국이 헷갈리면 안 돼요. 같은 왕국 안에서 성씨만 바뀐 거예요, 왕조에. 그죠, 그죠. 그런 셈을 이해하려고 치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또 유럽에서는 만약에 왕을 끌어내리면은 이제 유배를 보내지를 않고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자, 당시 이 유럽에서는 그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수도원들이 있었거든요. 자, 수도원은 모나스터리라고 불러요. 네, 이걸 수도원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열심히 그 하나님에게 기도드리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 밥 먹기 전까지 농사도 짓고 예, 그리고 농사 지은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좀 농사 좀 짓고 나서 여유 있는 시간에는 공부도 해요. 자, 이 공부도 하고 또 하나님께 이제 기도도 드리고 하는 그런 아주 이렇게 뭐랄까 짜여진 생활들을 하는데 이런 사람들을 수도승이라고 불렀고 네. 자, 이런 사람들을 몽크 뭐 이렇게 부르기도 했어요. 자, 근데 이 수도원들 있죠. 어떤 특정 종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렇게 뭐랄까 여자도 안 만나고 그리고 요때 이 수도승들은 대부분 머리를 깎았어요. 자, 이 머리를 깎는 것도 일종의 그 어떤 그쵸, 맞아요. 스님들이 어떤 그런 맞아요. 속세에 대한 어떤 미련이나 이런 거 버리려고 머리를 이렇게 빡빡 깎잖아요. 자, 이 당시 수도승들은 여기 봐봐요. 머리가 어때요? 굉장히 스타일리시하죠? 자, 변발같이 머리를 깎잖아요. 자, 이런 거를 삭발이라고 불렀어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또 잘 나와 있진 않은데, 이 수도원이나 수도승이 이렇게 막 열심히 기도드리고, 뭐, 이렇게 교육이나 이런 것들에 힘쓰는 이런 전통이 저기 저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부터 넘어왔어요. 네. 자,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그 수도사 문화가 넘어온 건데, 여기 사람들은, 자, 이제 자기 어떤 그 머리라든지 신분 이런 것들을 감추려고, 자, 이렇게 그 등 뒤에 모자를 달아놓고 다녔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누군가 오거나 자기 신분을 드러내야 되지 않아야 될 상황. 자, 이런 경우에는 이 모자를 이렇게 덮었었어요. 이 모자가 후드라고 불렸어요. 뭐라고요? 후드. 너희 후드티 들어봤어요? 이거 지금도 많이들 입죠? 지금 하람이도 입고 있네. 저기 지금 여기 뭐야 하운이도 저 등에 지금 후드가 있죠. 네. 자, 요런 것들이 여기서 온 전통들이다. 근데 아무튼 봐봐. 요 당시에는 유배를 잘 안 보내고 수도원에 가둬요. 폐위된 왕들을. 그 다음에 강제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머리를 밀고 있죠? 삭발을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평생을 이제 세상이랑 단절돼가지고 이렇게 이 수도승으로서 살아라. 자, 요렇게 보통 보내는 거예요. 감시를 하면서. 그렇죠. 자, 요런 식으로 힐데리 3세를 이제 폐위를 시키고 새로 카롤루스 왕조를 연 사람이 피핀이다. 자, 피핀은 내친 김에 이제 교황한테 더 잘 보이고 싶었어요. 자, 교황은 로마가 멸망한 다음에 로마라는 그 위대한 그 영광을 가지고 있는 제국은 망했지만 종교적인 지도자 이 교황만큼은 이탈리아 여전히 이 바티칸이라는 곳에 머물면서 굉장히 막강한 정신적 영향력을 이 이탈리아 사람들한테 행사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우리 아까 잠깐 봐봐, 선생님 봐봐. 이 로마 지역을 장악하고 있던 게르만족이 누구라 그랬어요? 그렇죠. 롬바르드족이라 그랬죠. 자, 여기는 이제 그쵸. 우마이야 왕족. 이슬람이 여기를 장악하게 됐고. 자, 여기 피레네 산맥이 있고 요 위쪽은 프랑스죠? 프랑스는 우리 지금 배우고 있는 무슨 왕국? 프랑크 왕국이 다스리게 됐는데 프랑크 왕국의 어떤 왕조예요? 이제 메로베우스 왕조가 아니라. 그쵸. 피핀이 이제 개창한 카롤루스 왕조죠. 그 자기 아버지 카롤루스 마르텔의 성을 따가지고. 자, 그리고 이쪽에는 광범위하게 누가 문화적으로 열등한 슬라브족들이 살았다 그랬죠? 그리고 요쪽에서는 요 8세기 무렵에 아바르족이라고 불리는 족들이 등장을 해요. 이 아바르족은 우두머리를 칸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아바르 칸국이라고도 불러요. 자, 너희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흉노 기억나죠? 네. 그리고 흉노 뒤에 이제 이거 선생님이 자세하게 설명하진 않았는데 만리장성 이북을 이제 흉노가 556국 내려와서 세우잖아요. 그 다음에 흉노가 이제 떠난 자리에 흉노의 후예들이었던 유연이라는 세력들이 거길 장악을 해요. 그리고 유연의 뒤를 이어서 돌궐 기억나요? 네. 그 돌궐. 수나라 고구려에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그 돌궐. 이 유연과 돌궐의 그러니까 더 올라가면은 그 흉노족의 후예라고 알려져 있는 게 아바르족이에요. 그들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또 큰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여기 발칸반도는 어느 나라? 동로마 제국이 있었죠. 동로마 제국은 우리 수도 이름을 따가지고 뭐라고 불렸어요? 그쵸. 자, 여기 롬바르드족은 그런데 아타나시우스파가 아니라 아리우스파 기독교를 믿었어요. 아리우스파에서는 예수가 예수가 신이라는 걸 인정을 안 하죠. 예수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교황청에 있는 교황과는 사이가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었다고요. 그래서 롬바르드족은 교황한테 때로는 교황을 어루고 달래기도 하고 그리고 교황한테 때로는 위협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지역에서 아무튼 교황을 끼고 땅들을 차지해 가는데 자, 그래도 이들이 교황을 죽일 수는 없었어요. 왜 안 죽였을까요, 교황을? 교황은 이 게르만족들한테는 일단은 우리 자기들이 한때는 동경했던 그 로마의 정신을 이어가는 수호자이자 그 이때는 과학 이런 게 발달 안 한 시기잖아요. 그래서 로마 교황 자체가 가지는 그 신성한 그런 어떤
그 가치 이런 것들 자체를 굉장히 좀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 교황을 잘못 건드리면 자기들한테도 curse 뭐가 저주가 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무튼 로마 교황이 마음에 안 들지만 로마 교황이랑 굉장히 불안한 동거를 하고 있던 게 무슨 족? 롬바르드족이었어요. 자, 교황이 처음에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자꾸 누구한테 도와달라 그랬다 그랬죠? 여기 있는 소로마는 망했잖아요. 이 동로마 제국 황제한테 계속 도와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로마 황제들이 몇 번을 도와주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 잘 나가는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때는 요 지역을 차지한 다음에 자, 여기 또 유명한 서로마 후반부의 수도였던 라벤나 지역을 점령한 다음에 이 라벤나 지역에다가 동로마의 총독들을 보내가지고 여기를 직접 한동안은 다스려요. 근데 여기가 워낙 멀기도 하고 동로마 제국이 더 동쪽에서 새로운 강자들이랑 맞서 싸우느라고 여기 신경을 못 썼어요. 자, 새로운 강자라고 하면은 사산 가문이 세운 사산 왕조 페르시아랑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었던 데다가 여기 아라비아 반도 그리고 중동 지역에서 7세기에 새로운 종교가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종교? 이슬람교가 태어난단 말이에요. 자, 당시 무함마드라는 사람이 창시한 이슬람교가 등장을 하면서 동로마 제국은 자, 이 이슬람과 페르시아를 상대하느라고 정신이 없었고 심지어는 이슬람이 너무 커가지고 페르시아까지 멸망을 시켜버려요. 자, 그래서 동로마 제국은 이 이탈리아 쪽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자, 그래서 교황은 애타게 기다려도 동로마 황제가 도와주질 않으니까 점점 다른 수호자들을 찾았다 그랬죠. 자, 근데 이때 딱 때마침 눈에 들어온 게 어느 나라였어요? 이 프랑크 왕국이었죠. 자, 클로비스 시절부터 제일 먼저 앞장서서 손들고 뭘로 개종했어요? 그쵸. 아타나시우스가 기독교를 개종했죠. 자, 그래서 교황 마음에도 쏙 들었는데 얘네가 점점 세력을 키우더니 자, 이 지역까지 지금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롬바르드 제국이랑 맞서 싸우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때마침 여기서 왕조 교체가 일어나죠. 메로베우스 왕조에서 어느 왕조로? 카롤루스 왕조. 그래서 이때 교황은 자, 그래. 그러면 너 피핀이 이제 프랑크 왕국의 왕해. 대신에 우리 좀 도와줘. 이렇게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 피핀도 교황의 지지를 받거나 교황으로 인정을 받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도기 때문에. 자, 그래서 철저하게 이때부터 교황을 따르게 되고 심지어는 교황에게 땅을 준단 말이에요. 자, 지금도 너희 혹시 이탈리아 로마 가본 사람 있어요? 자, 로마 가보면은 그 로마 시내 안에 이탈리아 땅 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이탈리아 땅이 아닌 지역이 있어요. 네, 그 지역이 바티칸이에요. 그 바티칸 공국이라고 하는데 그 조그만 땅, 우리나라 여의도보다 좁은 땅인데 그 땅을 다스리는 최고 책임자가 누구예요? 교황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그 교황령이라고 하는 땅인데 그 땅의 기원이 되는 땅을 이 피핀이 자기가 프랑크 왕국의 왕이 된 대가로 교황에게 기증한단 말이에요. 당시에는 근데 교황에게 기증한 땅이 엄청 넓었어요. 지금처럼 그렇게 코딱지 많지가 않고 이렇게 넓었는데 그 교황령에는 어디랑 어디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것만 기억해요. 로마랑 그리고 서르마 후반부의 수도였던 라벤나가 포함되어 있었다. 자, 교황 입장에선 이 넓은 땅을 받게 되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아졌고 맞아요. 네. 그리고 교황이 이제 자기를 수호하는 군대도 많지는 않지만 조금 기르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가 피핀이 병이 들어서 죽고, 자, 피핀의 아들이었던 이 사람이 즉위하게 돼요. 자, 무슨 대제? 카롤루스 대제예요. 네. 영어로는 카롤루스라고 부르고, 프랑스어로는 뭐라고 부른다? 샤를. 네. 뭐, 그, 그리고 독일어로는 파알 대제.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여기서 마뉴라고 하는 거는 영어로는 이렇게 쓰거든요.
네. 이게 이제 라틴어로 읽으면은 마그누스, 영어로 읽으면 매그너스 이렇게 읽죠? 이게 영광스러운 이런 뜻이에요. 영광스러운 카롤루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리고 또 이제 한편에서는 또 찰스 대제라고 그랬죠? 영어권에서는 이렇게. 죄송한데 이게 라틴어 표현이고 카롤루스가. 자, 그리고 이 칼이라는 표현이 이제 독일어 표현. 그리고 찰스라는 표현이 영어 표현. 샤를이라는 표현이 프랑스어 표현. 왜냐하면은 프랑크 왕국이 지배한 영역이 뭐 프랑스, 그리고 독일, 이탈리아 여러 지역들을 다 이렇게 아우르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는 표현도 다양했어요. 자, 이 카롤루스 대제는 그 아버지 뒤를 이어가지고 프랑크 왕국을 이제 이어받은 다음에 주변 지역으로 영토를 크게 확장을 해요. 라인강 넘어서 독일 지역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도 하고 이 우마이야 왕조가 계속 쳐들어오는 것들을 효과적으로 잘 막아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탈리아 북부까지 쳐들어가서 롬바르드 왕국을 마침내 멸망을 시켜요. 자, 다만 요 남쪽에는 롬바르드 왕국에서 임명한 롬바르드 귀족들이 다스리는 땅들이 남아있긴 했지만 롬바르드 왕국의 수도가 이탈리아 북부의 파비아라는 곳이었단 말이에요. 요 지역을 점령하면서 이제 교황의 근심거리였던 롬바르드 제국의 왕도 제거를 했단 말이에요. 자, 당시 카롤루스 대제는 그 신경을 많이 썼던 게 과거 로마 제국의 전통을 자, 우리가 이어서 이거를 더 융성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카를로스 대제의 목표이자 희망이었어요. 자, 그래서 당시 그리스와 로마 고전, 자, 이런 것들을 당시 요 이탈리아로부터 많이 가져와가지고 도서관에다 요것들을 잘 모아놓기도 하고, 자, 특히 이 기독교 세계에 제일 우선시되는 책이 무슨 책이에요? 성경이죠. 네, 이 성경들을 많이 이제 가져와가지고 배치를 시키는데, 자, 이 당시 때는 자, 책이 굉장히 귀했어요. 자, 인쇄기가 없었기 때문에 책을 만약에 한 번 만들어진 책을 두 권, 세 권 새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다 베꼈어야 돼요. 안 넣었어요. 그쵸. 이때는 활자가 없던 시절이에요. 자, 자, 그래서 이 성경책 두꺼워요, 얇아요? 엄청 두껍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이 수도승들이 뭘 하고 있어요? 아, 성경책을 베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작업을 뭐라고 하냐면 필사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필사. 자, 수도승들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잘 때까지 하는 일 중에서 제일 중요한 일, 성경을 어떻게 하는 거? 베꼈습니다.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근데 요 당시 때는 성경책이 라틴어로만 기록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언어를 번역한 것 같아요. 자, 이거 좋은 지금 헤비치한테 어떤 얘기가 나왔는데, 원래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죠. 이거 태생이 어느 나라 종교예요? 이스라엘 종교죠. 자, 이스라엘에 예전에 있었던 나라가 무슨 나라죠? 헤브, 헤브라이라고 기억나요? 헤브라이 왕국이 그 시초란 말이에요. 기억나요? 여기 뭐 아브라함, 이삭, 네, 뭐 야곱, 뭐 이런 계보로 이어지다가 한때 이스라엘이 한번 되게 망했죠. 이집트한테. 그래서 이때 모세라는 사람이 잡혀가죠. 그렇다가 모세가 이집트에서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의 재앙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목격을 한 다음에 여기서 탈출하죠. 자, 그리고 홍해를 갈라가지고 이스라엘로 돌아오잖아요. 그죠? 아, 좀 봐봐. 그래서 원래 성경은 그 모세가 저 산에 올라가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적어온 게 이제 시작인데 그게 십계명이죠. 이때 모세가 적어왔던 그 언어가
얘네 헤브라이의 언어였단 말이에요. 자, 그 언어가 원래는 헤브라이어, 이거를 좀 다른 이름으로 히브리어였어요. 자,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이 원전인데 로마 시절에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 이 기독교가 국교화가 되죠. 그러면서 로마 학자들이랑 이 신학자들이 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던 성경을 뭘로 번역했을까요? 로마의 언어? 라틴어로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이때부터 성경은 라틴어 버전이 정본이 돼요. 그리고는 만약에 여기다가 뭔가 다른 생각이 있어서 번역을 조금 다르게 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다른 해석을 넣거나 하게 되는 거는 다 뭘로 몰리게 될까요? 이단과 사이비로 몰리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 중세 1000년 동안 오로지 성경은 어떤 언어로만? 라틴어로만 쓰일 수 있었고, 그래서 지금 너희 그 천주교 다니는 그 성당 다니는 사람들 그 제일 그 성당 조직 중에서 높은 저 서열의 그 성직자가 누구예요? 교황이죠. 예. 교황님들은 다 라틴어를 할 줄 알아요. 예. 라틴어를 못하면 교황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최근 교황님들도 정치적인 이슈나 여러 가지 교황은 되게 영향력이 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교황님들이 예전에 보수적인 시절에는 20세기 초반에 1900년대 초반에는 항상 뭐 미사를 하거나 여러 사람들 앞에서 언론이나 매스컴에서 얘기를 할 때 라틴어로 다 발표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라틴어로 발표하는 게 전통이었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가 이게 20세기 후반에 와가지고 라틴어가 더 이상 쓰이지도 않는 언어인데 라틴어로 뭔가를 얘기하고 누굴 가르치고 미사를 집전한다는 게 세대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그래서 최근에는 아르헨티나 출신 교황이 또 교황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 교황은 자기가 모국어였던 스페인어라든지 그리고 이탈리아도 같이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스페인 사람들 앞에서는 스페인어로 미사를 집전하기도 하고 이탈리아 사람들 앞에서는 이탈리아 그 영어도 잘했기 때문에 영어로도 미사를 하기도 했단 말이에요. 달라졌지만 기본적으로 아무튼 중세의 언어는 어떤 언어라고요? 라틴어예요. 이 지금은 라틴어 쓰지 않는 언어예요. 근데 선생님이 예전에 그 라틴어 숫자도 한번 인쇄해서 준 적 있죠? 자, 이 라틴어에서 영어든 프랑스어든 모든 언어가 다 파생돼서 나온 거예요. 로마의 언어. 자,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것들을 필사하는 작업들을 열심히 이제 후원을 했는데 이때 고전, 그리스, 로마라든지 성경 이런 문화들이 크게 꼽혔다 그래가지고 요 시기를 독특하게 카롤루스 대제가 이끈 르네상스라 그래서 무슨 르네상스? 카롤루스 르네상스라고 불러요. 자, 요 시기는 9세기 초반인데 자, 우리 실제로 르네상스 카롤루스 르네상스가 아니라 그냥 우리 그리스 로마 문화 고전 문화의 부활이 있었던 르네상스는 몇 세기예요? 14세기부터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그 르네상스랑은 달라요. 차이가 있어요. 이 카롤루스 대제 때 잠깐 동안 문예부흥이 있었던 거를 카롤루스 르네상스라고 부른다. 자, 그래서 여기 영토 보면은 자, 프랑크 왕국이 굉장히 많이 커졌죠? 자, 지금 독일 지역으로도 팽창하고 있고 그리고 피레네즈 산맥도 넘어가지고 이슬람 왕조랑 대결을 해서 상당 영역을 또 차지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이탈리아 북부에 있었던 우리 중요한 롬바르드 왕국을 멸망시킨 사람도 카롤루스 대제예요. 자, 이러면서 큰 영토를 만들었고, 자, 이렇게 많은 업적을 남긴 사람이 카롤루스 대제다. 카롤루스 대제의 업적을 가리켜서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자, 프랑크 쪽의 국왕이었죠? 자, 프랑크 문화. 프랑크족은 또 다른 게르만족이잖아요. 그 문화와 기독교 문화, 그리고 멸망한 어느 나라? 그쵸. 로마 문화를 자, 융합해가지고 자, 중세 서유럽 문화의 기본 기틀을 만든 나라가 어느 나라다? 프랑크 왕국이다.
자, 그리고 이탈리아는 지금 보시면 알 수 있듯이 하나의 세력이 지배한 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여러 세력들이 막 복잡하게 지배를 하고 있죠. 그죠? 이탈리아는 이 이후로도 1000년 동안 계속 이런 상태로 이어져 와요. 하나로 통합되지를 못하고 여러 도시국가들 혹은 교황 세력, 자, 이런 세력들로 계속 통합되지 못하고 분열된다고. 자, 이탈리아는 중세 1000년 동안 통합 분열돼 있었어요. 특히 종교적 최고 지도자 교황의 영향력이 강했기 때문에. 자, 그리고는 마침내 자, 카롤루스 대제가 이 아버지 피핀이 교황령을 기증한 이래로 교황에게 계속해서 여러 가지 후원을 하고 잘 보이다가 교황에게 마침내 완전히 인정을 받아요. 자, 이 카롤루스 대제는 라틴족이에요? 아니죠. 이 사람 어느 족이에요? 게르만족이죠. 그죠? 프랑크족이잖아요. 로마를 멸망시킨 게르만족 황제인데 로마 교황한테 인정을 받고 자, 지금 뭘 받고 있죠? 왕관을 받고 있죠. 이 왕관은 소로마 황제로서의 관을 받는 거예요. 자, 소로마는 476년 게르만족에 의해서 멸망했는데 그 게르만족의 왕에게 지금 교황이 뭘 씌워주고 있는 거예요? 로마 황제의 관을 씌워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만큼 프랑크 왕국은 완전히 로마 문화의 동화가 됐고 기독교 문화의 수호자로서 로마 문화를 계승했다. 이게 800년, 딱 9세기 시작하는 해에 12월 예수님 태어난 날, 뭐예요? 성탄절이었어. 그래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 아니었어요? 성탄절이죠, 성탄절. 자, 근데 게르만족은, 선생님 봐봐, 요거 마지막이야. 왕이 죽으면, 자, 왕의 여러 아들들이 땅이나 재산을, 아버지 재산을 나눠 갖는 상속 풍습이 있었어요. 자, 카롤루스 대제의 아들 루츠비는 외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아버지 땅을 고스란히 이어받았는데 그 아들이 또 자식을 셋을 낳아요. 자, 그래서 큰아들이 자, 지금의 이탈리아 지역과 요 남부 프랑스랑 독일 지역을 중프랑크죠. 그리고 둘째 아들이 지금의 독일 지역, 동프랑크 지역을 막내 아들 샤를로가 서프랑크 지역을 차지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 카롤루스 대제가 죽고 게르만족 분할 상속의 그 풍습에 따라서 프랑크 왕국이 몇 개로 나뉘었어요? 세 개로 나뉘었죠? 동프랑크는 오늘날의 무슨 나라라고요? 독일. 중프랑크는 오늘날의 뭐의 기원? 이탈리아. 서프랑크는 프랑스의 기원이 된다. 자, 처음에 이렇게 베르댕이라는 곳에서 이게 체결돼가지고 처음에는 그 마다들이 요 프랑스랑 독일 사이에 있는 요 가운데 땅까지 다 차지했었는데 자, 이 메이르선 조약이 체결되면서 자, 그 큰아들이 가졌던 프랑스와 독일 땅을 상실을 하고 자, 요렇게 서프랑크, 중프랑크, 동프랑크 영토가 확정이 됐죠. 여기 보시면 여기 지도에는 잘렸는데 요 위에 유럽 대륙이랑 붙어 있는 반도가 있어요. 이 반도가 스칸디나비아 반도. 여기도 게르만족들이 넘어서 살고 있었는데 여기로 넘어간 게르만족들은 이제 북쪽이란 뜻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불렀어요. 놀스가 북쪽이죠. 노르만족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자 이제 한동안 그 프랑크 왕국이 유럽에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는데 얘네들이 지금 나뉘었죠. 힘이 어떻게 됐을까요? 약해졌겠죠. 요 무렵에 요 지역에서 살던 이 노르만족들이 식량과 더 좋은 문화 이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이쪽들을 침략하기 시작을 해요. 이 스칸디나비아에는 굉장히 그 좁은 계곡들이 많았는데 이 계곡들을 뭐라고 부를까요? 협곡이라고 불러요. 이 협곡을 얘네 언어로 위크라고 부르거든요. 여기다 ing를 붙여봐요. 자, 이 노르만족들을 뭐라고 불렀다? 바이킹이라고 불렀어요. 얘네들은 그 좁은 계곡물을
이렇게 빠르게 지나갈 수 있도록 배 밑동이 넓지 않고 얇고 좁은 이렇게 굉장히 슬림하고 긴 배들을 타고 다니면서 자, 뭐 강이든 바다든 가릴 것 없이 막 돌아다녔단 말이에요. 자, 가다가 만약에 물길이 끊겨요. 그러면 심지어 배에서 내려가지고 배를 들고 이동을 하는. 자, 머리에 이렇게 뿔 달린 야만을 상징하는 이 노르만족. 특히 무기도 자, 이걸 많이 썼다 그래요. 그쵸? 도끼를 썼다 그래요. 그래서 적이 보이면은 이 도끼로 적이 죽을 때까지 이 도끼로 찍는 거예요. 굉장히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이었던 무슨 족? 노르만족이 분열된 유럽을 침략하기 시작한다. 노르만족의 이동이에요. 다음 시간에 더 할게요.